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축구를 총괄하는 단체인 대한축구협회가 관행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있었다는 폭로가 JTBC 단독 보도로 밝혀진 겁니다. 비록 10수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됐는데요. 하필이면 이 사건이 프랑스의 폭로 전문기자 로메인 몰리나에 의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진심TV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저녁 6시 30분 JTBC는 대한축구협회의 성접대 비리 사실을 전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건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의 비리조사 결과라며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던 보고서 내용이었죠. 단순한 의혹이나 찌라시가 아니라 확정적인 비리 사실이 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문체부의 감사 보고서에는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던 정확한 장소와 날짜는 물론 그 결제 내역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7차례나 심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성접대를 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부분은 이 성접대 결제를 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로 대놓고 긁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또 국가대표 경기들의 티켓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당당하게 안마시술소에서 카드를 긁은 건 이게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거죠. 성접대 비용을 결제했던 심판국 직원 A씨는 안마 비용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서 접대한 것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외국인 심판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버젓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국민들의 혈세로 불법 성매매를 저지르면서 당당하게 법인카드를 썼을까요? 그리고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를 썼거나 현금으로 결제했던 접대는 과연 몇 건일까요? 대한축구협회가 도대체 얼마나 썩어 있던 건지 감도 안 잡힐 만큼의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적발된 7건의 성접대 내역도 수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성접대 내역은 2011년 3월 25일 온두라스와의 친선 경기, 3월 27일 중국 올림픽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 6월 3일 세르비아와의 친선 경기, 9월 22일 오만과의 올림픽 공식 예선 경기, 10월 7일 폴란드와의 친선 경기, 2012년 2월 29일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 3월 14일 카타르와의 올림픽 예선 경기입니다. 얼핏 봐도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친선 경기는 그렇다 치고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공식 대회에서 심판들을 매수하려고 성접대를 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죠. 뉴스 보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 네티즌들이 부지런하게 찾아보니까 성접대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온두라스전 4대0 대승, 중국전 1대0 승리, 세르비아전 2대1 승리, 오만전 3대0 승리, 폴란드전 2대2 무승부, 쿠웨이트전 2대0 승리, 카타르전 0대0 무승부까지 7경기 전적이 5승 2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겼던 경기들도 분명 있겠지만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인 성접대를 통해 심판을 매수했다는 게 알려진 이상 그 모든 결과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 경기였던 쿠웨이트전은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조 1위였긴 하지만 아직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라 쿠웨이트전 결과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칫 최종 예선 진출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 경기의 심판진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승부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2월 15일에 발표된 피파 랭킹을 보면 대한민국 34위, 쿠웨이트 91위로 거의 60계단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죠.
2011년 9월 6일에 한국이 쿠웨이트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던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훈련을 더 열심히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홈 경기를 이길 생각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대한축구협회가 내놓은 최고의 방안이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하는 것이라는 게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 일정 때에도 접대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A매치 친선 경기의 목적은 국가대표팀 전술이 잘 통하는지 검증하고 또 대표팀 선수들의 컨디션을 제대로 확인해서 공식 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경기 내용과 선수들의 기량 확인이죠. 어찌 보면 심판을 매수하는 게 더 손해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성접대를 했습니다. 친선 경기의 상대들을 보면 더욱 황당한데 중국을 상대로 심판들을 매수했다는 게 한국 팬들의 자존심을 크게 짓밟았습니다. 하다하다 중국 상대로 심판을 매수해? 친선 경기를 왜 조작해? 그것도 중국 상대로? 세르비아, 폴란드는 그렇다 치고 중국? 한국 축구 수준이 진짜 이 정도인가? 진짜 쪽팔려서 축구 못 보겠다. 이제 중국 축구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중국 심판은 월드컵 갔는데 한국 심판은 못 간 이유가 다 있네. 한국 축구 관짝에 못을 박는구나. 해체해라. 중국한테도 매수 안 하면 못 이기냐 등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성접대에 창피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메달이 걸린 것도 아닌 친선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축구 팬들의 추측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선 경기 결과가 피파 랭킹에 반영되므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했다는 주장입니다. 조편성을 할 때 피파 랭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죠. 둘째는 당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나빠서 친선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즉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째 이유가 더 맞지만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꼬라지를 볼 때는 두 번째 이유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성접대 논란이 국내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폭로 전문 기자로 유명한 로메인 몰리나가 JTBC의 보도를 포착한 겁니다. 프랑스 국적의 몰리나 기자는 가디언, BBC, 뉴욕타임스 등의 유력 매체들의 기사를 보도하는 이름 있는 기자입니다. 게다가 이 기자의 특기는 비리 폭로로 2020년 IT축구협회 성범죄 사건, 2020년 프랑스 축구협회 성범죄 사건, 2021년 가봉 축구협회 성범죄 사건, 2022년 콜롬비아 축구협회 성착취 사건, 2022년 엘살바도르 축구협회 성상납 폭로 등 전 세계 각국 축구협회들의 성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성을 얻은 전적이 있죠. 폭로 전문 기자가 대한축구협회 소식을 들었으니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몰리나 기자는 6일 저녁 8시 42분경에 JTBC는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경기를 주재하러 온 국제심판들에게 성적 호의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림픽 및 월드컵 예선전을 노렸던 것 같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의 일부만 공개되었으나 일부 마사지샵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된 세션과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본인이 과거 폭로했던 사건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대한축구협회 해체하고 모든 임원들을 전부 구속해도 될 지경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